박근혜 빅시장 오늘도 박 이사님과 얘기 좀 나눠보죠. 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떤 이슈를 가져왔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죠. 자,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요. 미 국방장관, 저도 이 기사 봤습니다. 네. 다음 달에 한국 온다라는 얘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주가 이제 그 4달 말에 이제 새롭게가 아니라 이제 재개가 되는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위쪽에서 좀 약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약간 좀 고점에서는 조금씩 다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의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다시 주가를 위쪽으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몇 가지 좀 약간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2개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주 입장에서는 이제 뭘 팩트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일단 미국 국방장관 이제 피터 헤거세스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우리나라 오는데, 우리나라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늘 그렇듯이 일본을 왔다가 온 김에 잠깐 이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중공업 회사들한테 지금 이제 내가 한국 가면은 니네 회사 들린다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해요. 우리 조선사들한테. 네. 근데 지금 이제 2가지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존스법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톨리푸슨이라는 법은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존스법은 기본적으로 미국 연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다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 두 법 모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진 건데,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존스법이 전쟁이 끝나고 만들어졌는데, 미국이 전쟁 참여하면서 물자를 날라야 되는데 상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배를 좀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존스법이 만들어졌고, 톨리푸슨법은 무엇이냐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랑 이제 전쟁하면서 군함들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다가 빨리 군함들을 만드는 걸 이제 주문을 해서 이걸 복구를 시키자라고 했을 때 미국 내에서 절대 안 된다. 군함도 무조건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톨리푸슨법이 지금 이제 개정을 하려고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죠. 그 2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그냥 어떤 기대감만 작용을 하겠네요. 심리적인 모멘텀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키워드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해군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상선도 상선이지만 사실 이 군함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군함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대수로는 밀렸습니다. 이미 밀리고 있죠. 이미 밀렸고, 그다음에 20년 동안 정확히 예측치로는 364대를 20년 동안 군함을 이제 만들고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 해군 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중국 인민해방군, 우리가 보통 PLA라고 부르는 인민해방군 이제 비교를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를 한번 보죠. 네.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지금 각국 해군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다른 건 아니고 이제 VLS라고 해서 버티컬 런칭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잠수함에서 핵탄두 같은 거 쏠 때, 미사일 쏠 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 이제 터렛 같은 데서 발사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해군력을 나타내는 이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간색은 이제 중국이고요. 이제 파란색은 이제 미군인데 많이 따라왔습니다. 거의 절반까지 좀 따라온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요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미 해군의 현대적인 그런 뭡니까? 모던 서피스 액션 포시스라는 게 뭐예요, 저게? 일단 그림 내용으로 봤을 때 2030년도까지 미군은 이 정도의 해군력을 가지고 이제 중국은 이 정도의 해군력을 가질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캐리어라고 나와 있는 항공모함인데,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륙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륙함이고 디스트로이어 이제 전투함이고, 요건 이제 소형 구축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원함들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이 항공모함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 이제 러시아와 관련돼서 이제 기술도 많이 전수받고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는 항공모함이 엄청나게 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굉장히 긴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군함들이 10년, 15년 된 게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세배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옛날 구형인데 배라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해군용을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 70%가 10년 정도 된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미군 입장에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됐건 일본이 됐건 간에 일단 조선력이 좋은 나라들을 이제 픽을 해서 이제 해군 군함까지 톨리푸슨법을 개정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중공업 기업들이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그 MRO 사업이나 이런 쪽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군함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네. 기자재 쪽에서 이거를 공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래요. 새로 무슨 관 하나를 만들어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HD현대중공업도 MRO 사업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나온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키워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방위비. 예. 네. 오는 이유가 과연 이 군함 때문에 오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 쪽에 좀 좋은 내용인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만한 원리는 전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방위비 관련돼서 뭐 관련 이슈가 있을 수는 없고요. 이 방위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미국한테 부담을 쥐고 있는지를 이제 연도별로 이제 표가 나와 있고 이번에도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평택에 이제 미군 다 철수시켜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뭐 한 적도 있긴 한데 평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미군이 중국과 가장 전 세계 가장 가까운 예. 군사 기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부담스러워하는 데죠. 그렇죠. 이제 비행기를 떠서 1시간도 안 돼서 중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방위비 문제도 이번에 이제 헤그세스 장관이 와서 어떤 좀 논의를 좀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금 고가권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조선주들한테 이러한 어떤 그 미국 국방장관의 우리나라의 그 하나오션 쪽에 연락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비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가서 방위비 무지하게 올려주겠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네. 얘기가 나오는 게 뭐 5배 얘기, 10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그거야 뭐 정확한 얘기는 나올 수는 네.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질러놓은 상황이라 참 우리 입장에서 좀 곤란하게 네, 되긴 맞습니다. 했습니다. 일단 독일, 일본, 우리나라 순으로 미군 숫자가 좀 많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일단 그거는 좀 차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근데 좀 같습니다. 전에 저는 그 힌트가 있는 게 좀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평택 기지가 중요한 이유. 네, 지금 미국이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이 중국의 전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미국의 네. 어떤 긴장, 견제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이 평택 기지의 중요성은 사실 더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평택에다 지은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 말 되네요. 네, 자, 탑픽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좀 전에 너무 당연하죠.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때 네. 지금 탑픽으로 좀 올리면서 얘기를 했어야 네, 되는데 네. 하나오션 맞습니다. 네, MRO 네. 사업도 작년에 했고 또 필리조선소도 작년에 인수했고 등등등 어떻게 보면은 미 해군이라고 되어 있죠. 그쪽과 가장 좀 뭐랄까 이 업무상 이 협력도 이게 가장 사실 높은 데가 하나오션이라고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미지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뭐 하나오션 사실 이 하나가 이제 완전한 그 방위 산업체로 좀 변신을 한 듯한 느낌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까지. 심지어 하나오션의 지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더 가져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뭐 하나오션 홈페이지에서 특수선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뭐 이 군함 쪽에 굉장히 특화된 예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때서부터 잠수함 군함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도 이제 하나오션에 3월달에 한국 가면 니네 기업 방문하겠다라고 미리 연락을 준 상황이라 나름대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뉴스를 한번 좀 잠깐 텍스트를 한번 같이 보면 이제 팩트 체크 겸 방산업계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 측으로부터 네. 하나오션 조선업체 연락이 왔다라고 해서 방문을 할 것이라고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어스를 통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인수한 필리조선소죠. 네, 필리조선소. 이제 여기가 이제 필리조선소가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항공모함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입니다. 예.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가 바로 옆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안에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선소가 아무리 적자에 허덕이고 좀 부채가 있어도 어떻게 조선소를 1,500억에 인수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나름대로 뭐 지금으로서는 뭐 잘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예, 필리조선소는 원래부터 이제 해군 함정 그 MRO라고 그러죠. 수리하고 뭐 이렇게 이런 쪽이었지 이제 건조하는 데는 아니에요. 네. 지금 사진으로 봐서도 도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네. 수리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사실은 논란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싸게 인수한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저 효율성을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비싸게 인수한 셈이 되는 걸 테고 어쨌든 이거에 대한 하나오션에 달려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오션 월봉 차트네요. 이게 예전에 이제 감자도 한 뭐 10대 1 감자도 했고 대우조선에 했기 때문에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아직 덜 올라갔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볼 문제는 하시면 아니다. 안 됩니다. 네. 네, 이제 매곡이 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오션이 가장 어떤 수혜도 받을 수 있고 관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4만 원대 정도 작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실은 조선주 중에서는 제일 탄력이 네, 좀 맞습니다. 강하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72,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는 이 조선업 얘기를 다시 했는데 하나오션으로 얘기를 탑픽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